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와 모션 그래픽스 1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좀 익히고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해서 간단한 시각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교양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전공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원하는 그 수준만큼의 강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그 간단한 기능들을 적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표현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3학점, 3시간 3학점짜리 강의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은 월요일 7교시에서부터 9교시까지 3시간짜리입니다. 3학점 강의이기 때문에 각 학점당 영상을 20분 정도로 녹화를 요청을 받아서 60분, 총 60분 녹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60분짜리 강의 동영상은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이거를 20분짜리로 3개로 나누어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주차 강의가 20분짜리 강좌가 3개,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이 3개, 2주차 강의가 20분 정도의 동영상이 3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 2주차를 전부 그 출석이 되도록 하려면 6개의 동영상을 모두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동영상 하나당 1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6개의 동영상을 시청을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목에 대한 평가 방법은 뭐 1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리고 레포트 출석이 각각 10%, 기타가 20%입니다. 점수를 모두 합해서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상대평가 비율은 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학교의 그 규정에 따라서 20%, 최대 60%, A, B를 합쳐서는 70% 정도로 여러분들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기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고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애프터 이펙트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들처럼 쉬운 툴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수업 시간에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 클래스에 과제물로 업로드를 하게 될 거예요. 요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과제물 중에 일부로 처리가 되고 전체 중에 20%의 비율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끝나면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과제물을 저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강의가 15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4번 이상 결석을 하면 추석 메달로 학점 F가 나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과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이클래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클래스 시스템 같은 경우, 이클래스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항목이 화면이 과제물이라는 항목이 표시가 될 거예요. 과제물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과제물이라는 항목 이제 과목당 표시하기 위해서 먼저 디지털 콘텐츠와 모션 그래픽스라는 과목을 선택해 주고 그리고 과제물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과제물 과목당 과제물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1주차 과제물, 2주차 과제물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물 항목이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과제물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물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선택한 과제물의 제목과 그리고 마감일 확인을 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마감일이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학교에서 3월 29일까지 두 번째 주 일요일까지 수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3월 29일 11시 59분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11시 59분이 지나게 되면 제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시간을 지켜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내용에 학번과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비워도 되는데 그냥 비우고 제출하기가 좀 그러니까 학번과 항상 이름을 꼭 쓰시고, 우리가 이제 파일로 첨부해서 낸다 그랬잖아요. 실습한 내용을. 그래서 여기 첨부 파일 항목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저장한 파일을 여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가 다 되고 나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이제 과제물 제출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체 제출된 과제물에 대해서 목록으로 확인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과제물 관리하기도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제출을 하고 나시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 과제물이 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제출을 했는지 어떤 걸 미제출됐는지가 화면에 다 확인이 돼서 여러분도 다 제출된 내용들을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에서 그 시험 버전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방법이랑 시스템 사양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프터 이펙트는 지금 현재 2020 버전을 아마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려면 프로세서나 운영체제나 램이나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공간이나 해상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요거보다 사양이 조금 낮아도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적용을 했을 때 조금 속도가 떨어지기는 해요. 요거는 이제 최소 사양이라기보다는 권장 사양이니까 요 정도의 시스템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펙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하는 이제 주소는 애도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검색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게요. 시험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입니다. 여기에 가서 이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들이 시험 버전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체험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목록이 쭉 표시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애프터 이펙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특별히 설정해야 될 옵션은 없습니다. 다 설치가 되면 아마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될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어플리케이션 창과 그리고 홈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요. 요거를 홈 화면이라고 표시를 하고, 홈 화면이라고 얘기하고, 홈 화면에서는 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거나 열거나 하는 건데 그냥 닫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어플리케이션 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치를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설치가 다 됐다고 가정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플리케이션 창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홈 화면은 뭐 여러분이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실행이 되면 어플리케이션 창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는 여러 개의 패널들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런 이름들이 패널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프로젝트 패널이고, 컴포지션 패널이고, 정보 패널, 오디오 패널, 미리 보기 패널, 이런 식으로 패널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타임라인 패널이에요. 이 패널을 여러분한테 굳이 한 번씩 더 얘기해 준 건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널이 프로젝트 패널과 컴포지션 패널과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입니다. 이 여러 개의 패널이 모여져 있는 요 배열 방식, 패널이 어떻게 배열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요 구성을 작업 영역이라고 얘기해요.
패널의 위치는 여러분이 변경할 수도 있고 패널의 위치와 크기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나만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작업 영역은. 그래서 보통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패널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구성해 놓은 방식을 작업 영역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패널은 개별 패널과 패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널이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것들을, 요 프로젝트 패널도 개별 패널이고 하나만 있어요. 패널 하나만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컴포지션 패널도 타임라인 패널도 개별 패널이에요. 나머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개별 패널인데, 패널을 이렇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걸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놔도 되지만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 놓을 수도 있는데 그걸 패널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널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 패널들도 있고 하나씩 독립적으로 있는 패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프레임에 고정되어져 있어요. 고정되어져 있는데 내가 부동 상태로, 즉 그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떼서 따로 독립적으로 화면 위에 배치하도록 부동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 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작업 영역은 아까 변경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거라고 얘기했고, 이 패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도록 할 것인지는 작업 영역 메뉴에서 여러분이 직접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창 메뉴에 보면 작업 영역이라는 메뉴가 있고, 작업 영역이라는 메뉴를 눌러보면 유동 패널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하고 나면 기본값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기본값으로 내가 애니메이션을 주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애니메이션, 텍스트를 이용한 작업이 주라면 텍스트,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그 작업에 맞는 패널들로 화면이 구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패널들이나 또는 작업하는 목적에 따라서 표시되는 패널을 선택하거나 모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작업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작업 영역은 창 메뉴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툴 패널이라는 걸 이용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툴 패널은 어디냐면 애프터 이펙트가 실행되고 나면 위에 화면에 메뉴 밑에 요 사이에 보여있는 이게 툴 패널이에요. 툴 패널에 보면 실제 작업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그래서 이 작업 영역에 있는 요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미리 설정되어져 있는 작업 영역 목록들이 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작업 영역 목록들을 이용해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원래 기본 값으로 가지고 있는 걸 쓰면 되고요. 내가 변경을 했는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 기본 값을 클릭해 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기본 값을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할 것 같네요. 자, 이 작업 영역을 우리가 조금 이제 관리하는 거를 아까 재배치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주로 사용하는 건 3개의 패널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작업 영역을 재설정하고 또 삭제하거나 저장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주 사용하는 패널만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까 봤던 것처럼 화면에 패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공간이 실제로 화면에 나타나는 공간들이 너무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보기 쉽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구성을 변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패널을 고정하고 또 그룹핑 해주고 고정된 걸 풀어주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이상의 패널들을 패널 그룹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패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하거나 배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패널을 그룹 안이나 그룹 안에 또는 그룹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또 부동 패널로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패널을 드래그하게 되면 패널을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패널 영역이 표시되는 그 영역에 따라서 이거를 놓기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놓기 영역에 따라서 다른 패널 위에 놓을 건지, 아래 놓을 건지, 왼쪽에 놓을 건지, 오른쪽에 놓을 건지, 툴 패널처럼 메뉴 밑에 길게 놓이게 할 건지, 또는 오른쪽에 길게 보이게 할 건지와 같이 보여지는 모양을 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이 패널을 움직이다 보면 패널 그리퍼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리퍼라는 건 뭐냐면 패널의 왼쪽이나 오른쪽 끝을 그리퍼라고 패널을 잡는 부분을 그리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패널 그리퍼를 이용해서 다른 패널의 위에 가지고 가보면 이렇게 영역들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표시가 됩니다. 5개 영역으로 표시가 되는데,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고정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요 안에 있는 작은 패널을 지금 다른 패널 위에다가 놓으려면 이쪽을, 아래쪽에 놓으려면 여기를, 왼쪽에 놓으려면 여기를, 오른쪽에 놓으려면 요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위쪽을 선택해 주면 패널 위쪽에 얘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또 이 패널을 가운데 영역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요 가운데 영역 같은 경우는 패널을 그룹으로 만들어 줄 때 사용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패널이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이 패널을 다른 패널의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싶을 때, 앞쪽으로 가지고 가고 싶으면 앞쪽으로, 뒤쪽으로 가지고 가고 싶으면 뒤쪽으로 넣어서 패널 그룹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그룹화 영역이라고 얘기해요. 패널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잡을 때는 패널 그룹은 오른쪽 끝을 잡아야 되고요. 이걸 그룹 그리퍼라고 얘기하고, 개별 패널 같은 경우는 왼쪽 끝을 잡아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패널 그리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널을 잡을 때는 왼쪽 끝에 있는 이 부분을 패널 그리퍼를 이용하면 되고, 그룹을 잡을 때는 이렇게 그룹 그리퍼를 이용해서 패널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자, 패널을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패널을 그룹으로 묶어줄 수도 있고, 표시되는 위치가 변경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패널을 고정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패널 고정을 해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잘못돼서 방법 1, 2, 3을 한꺼번에 볼게요. 패널을 선택한 다음에 패널 이름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3개의 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패널 메뉴라고 얘기해요. 패널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표시가 되고, 팝업 메뉴 안에 패널 분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패널 분리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면 패널이 분리가 돼서 부동 상태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패널과 패널 사이에 끼지 않고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창 밖에도 내가 놓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패널이나 패널 그룹을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부동 상태로 표시가 돼요. 또 다른 3번째 방법은 패널이나 그룹을 어플리케이션 창 밖으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따가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씩 해볼 테니까 요거 방법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패널의 크기를 사용자가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영역을 조금 넓힐 수도 있고, 타임라인 패널의 작업 영역을 조금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가로, 세로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두 방향을 동시에 조정할 수도 있는데, 가로, 세로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패널과 패널 사이에 마우스를 놓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를 드래그 해주면, 크기를 조정하고 싶은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향을 다 조정할 수도 있는데 패널 사이에 마우스를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포인터가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돼요. 네 방향 화살표로. 그때 드래그 해주면 가로 세로를 동시에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나 위치를 변경한 작업 영역을 내가 저장해 둘 수도 있는데,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열을 하고 창 메뉴에 아까 작업 영역에서 목록을 볼 수 있다고 그랬었죠? 거기에 보시면 새 작업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새 작업 영역을 클릭해 주면, 자, 창 메뉴에 작업 영역, 새 작업 영역으로 저장 누르면 이렇게 작업 영역을 저장하도록 해요. 그러면 내 작업 영역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전에는 없었던 목록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나만의 작업 영역을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변경하는 작업을 반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설정해둔 화면으로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작업 영역을 저장하려면 작업 영역으로 저장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해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작업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두고 저장하는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켜 주고요.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켜 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프터 이펙트에서 창 메뉴 또는 툴 메뉴를 이용해서 목록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애니메이션이고요.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페인트 화면 구성이 좀 달라지죠? 기본 값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패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패널의 크기를 내가 조정하려면 패널을 선택한 다음에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패널의 크기를 조정해 줄 수도 있고, 패널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로 표시할 수도 있고, 패널과 패널 사이에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둬서 동시에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패널을 분리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패널 메뉴를 눌러서 패널 분리 눌러서 패널을 분리할 수도 있고요. 패널 분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부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패널을 다시 붙여주려면 이런 식으로 패널 그리퍼를 잡고 가지고 가서 내가 어느 쪽에 붙일 건지 넣어주면 되고요. 패널의 배치가 작업 영역 설정이 끝났으면 창 메뉴에 작업 영역에서 새 작업 영역으로 저장 메뉴를 누르고 작업 영역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작업 영역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작업 영역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맞춘 거가 되겠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